자, 그럼 이제 우리 40페이지 27번 장출혈성 대장균과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장출혈성 대장균과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뭐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장출혈성 대장균과 관련된 문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넘어가는데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4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이제 장관병원성 대장균이다. 장관독소원성 대장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때 얘네들은 혈청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장관출혈성 대장균도요. 다양한 혈청형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이콜라이 5157H7이죠. 자, 이거는 처음에 미국에서요, 햄버거 패티에 의한 사망 사건의 식중독에 의해 가지고 보고가 됐고요. 그 이후에도 일본의 무슨 사건이라든지 좀 큼직큼직한 사건들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런 장관출혈성 대장균의 특징을 보시면은요. 아주 소량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12선승 이하의 소량으로 발병이 가능하고요.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우리 체내에 들어와서 베로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해서 문제를 일으켰었죠. 그래서 이 이름이 이런 이유가요. 배양세포를 파괴하는 세포독이다 라고 해서 베로톡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가정리균, 이질균이 생성하는 시가독소하고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콜라이 5157H7 같은 경우 감염원 및 경로를 보면은요, 소가 가장 중요한 병원소죠. 그래서 이게 특히 쇠고기 분쇄육에서 문제가 되기가 쉬워요. 왜냐면 고기가 이렇게 그 덩어리로 있는 경우에는요, 그 겉부분만 잘 익혀도 문제가 되질 않거든요. 근데 분쇄육은 모든 게 다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요, 안에까지 충분히 익히지 않으면 살아남아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쇄육으로 되어 있는 그런 햄버거 패티 이런 경우에는 안에까지 완벽하게 익혀야지만 안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소독되지 않은 물이요. 이렇게 소독되지 않은 물을 응용한 경우가 특히 이제 지하수요. 지하수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데 오염된 지하수를 그냥 응용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한 채소류, 과일류.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는 세척을 해서 먹게 되는데요. 그때 세척수로 이용하는 용수가 지하수, 오염된 지하수인 경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감염이 또 가능해요. 그래서 위생 상태나 손을 씻는 습관이 부족할 때 감염된 환자의 변으로부터도 이런